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일단 시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 미증시가 이제 반등에 성공했고요.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한 20% 폭락이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한 10% 정도 반등이 나오고, 지금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기존에 이제 주도주, 대장주였던 기술주들이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 뻗어나가는 섹터군들이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이제 횡보 조정으로 가느냐, 하락 조정으로 가느냐. 확률은 이제 조정의 확률이 저는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승을 만약에 고점을 돌파를 해서 또다시 지수가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기존에 강했던 주도 섹터가 계속 강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외감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장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지수가 만약에 버블을 더 확장하는 포지션들로 간다면, 저는 이제 지금 지수가 버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버블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버블을 확장하는 포지션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현금을 더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가 빠질 때 거의 덜 빠졌죠. 한국 증시는 덜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올 때는 이제 같이 반등이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증시 오늘 반등 흐름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수 측면에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기존에 강했던 그런 종목들은 힘이 빠지고요. 기존에 이제 강했던 언택트라든가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힘이 좀 빠지고, 새로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테마성 작은 기업들이 위주로 올라오고 있어요. 미래차 관련해서 그 관련 기업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차라든가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이제 테마가 붙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수가 만약에 강하게 뻗어나온 구간이 나오지 않고, 이제 하락도 상승도 없이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뭐하고 하면 테마성 흐름이 이제 한두 달 정도는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일단 시황은 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9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메디포럼 제약 321%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를 이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치를 기반한 상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급 요인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요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쟁이 있을 때 수급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요런 것들은 밸류를 머금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테마성에 가까운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면, 이런 이슈가 마무리되게 되면 이제 미래에는 이제 담보된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 이슈를 딱 내가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이슈가 붙게 되면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고요. 신규로는 절대 급등자리에 따라다니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반영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런 이슈가 붙으면 버블을 굉장히 크게 키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너질 때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이런 이슈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 테마성으로 작은 비중 정도는 이제 할당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태평성대님하고 진스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진스님은 요때 다 팔아먹었나봐요. 300% 수익 인증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다 팔아먹은 것 같고, 태평성대님은 321%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두 번째 매도입니다 하고 인증을 해주셨죠. 이 이제 밸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메디포럼 제약에. 침해 테마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테마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밸류가 크게 매력 있는 구간이라거나 성장성이 크게 보여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제가 이미 이 종목을 추천하고 뭐하고 할 때도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급등해서 이 메디포럼 제약의 시가총액을 보면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편입했을 당시에는 700억, 800억 정도였어요. 시가총액 이제 주가가 이제 한 300% 올라와서 시총이 한 2,800억 정도 되면
이건 말도 못할 버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조금 더 가준다 그러면 시총이 3천억 넘어간다 그러면 자 매출의 10배예요. 자 보통 PER이라는 거는 이익의 10배를 이야기하는데 매출의 10배라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는 밸류로 놓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버블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가 추천을 했었던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테마를 엮이고 뭐하고 하면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뭐하고 하면서 몇 개 종목을 추려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개 종목이죠. 그게 이제 운 좋게 이런 이슈가 붙으면서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는 이제 급등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평일발 당시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자리였어요. 시가총액이 이제 7, 800억 단에서는 우리가 보면 이때 이 종목을 보면 이제 2015년, 16년, 17년 자 그 자리에서 2018년도까지 매출이 대충 150억, 2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 350억으로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보여지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 그러면 시가총액 7, 800억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는 밸류란 말이에요. 이 성장 정도를 감안을 하면. 그런데 시가총액이 2,800억, 3,000억 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최소 마이너스 50%에서 70%는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런 흐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버블 구간에는 이제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못 갈 거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버블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버블을 챙겨가는 포지션은 항상 언제 꺼질지,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꺼지는 부분들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취해가기 위해서 이제 복리계좌라는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형분들한테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자 같이 해놓아서 우리는 이제 편입 부분을 보고 이런 버블이 꼈을 때 버블을 챙겨가기 위한 포지션을 위해서 자 원금을 빼놓고 보유를 하는 그래서 분할매도 포지션을 볼 때 자 밸류로 이제 체크가 어려운 부분들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100%, 300%, 600% 이렇게 추가 상승고에 나올 때마다 분할매도 포지션을 보자 라고 이제 간결하게 시스템을 정리해드린 부분이고요. 자, 이 기업은 근데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보면 셀트리온 제약처럼 이제 성장할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최근에 붙었던 이슈를 조금 보니까 자,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HLB 그룹이 자, 메디포럼 제약을 이제 지분 취득을 해서 이쪽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다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메디포럼 이제 생산기지가 따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M&A 관련된 이제 자금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도부터는 굉장히 안 좋은 스탠스를 계속 언급을 드렸었어요. 급등이고 뭐고 할 때는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 실체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HLB라는 그룹이 이제 이제 중국에 있는 항서제약이라는 자 여기에서 이제 중국 전체로 보면 위암 약 중에서 판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점유율 한 1위가 리보세라님인가 뭔가 아무튼 HLB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예 없었어요. HLB라는 그룹에. 그런데 이제 HLB가 이제 그 항서제약에서 로얄티를 받고 있는 그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그런 이제 캐시카우가 이제 확보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적응증이 확대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높이 있고 꾸준히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캐시카우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이 이제 미래에 이제 성장을 지금처럼 지속해 나가면서 이제 약을 판매를 하고 있는 약에 대한 로얄티를 받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신규로 이런저런 임상 결과들이 조금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많이 움직일 수 있고요. 임상 결과가 오히려 좀 안 좋게 나오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된다라거나 임상 기간이 지연이 된다라거나 자금 이슈가 붙는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락이 크게 나온 구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기회로 보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카우가 확보된 이제 미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이 기업이 이제 인수 비슷한 요런 이슈가 붙었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이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영권 분쟁 이슈를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를 보면 한진칼 때가 있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갑니다. 그리고 더 가고. 자, 시장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막 붙을 때는 테마 장세에 보통 이런 흐름들이 강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뭔 말이냐면 주도주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이제 밸류 부담을 느끼고 조금 쉬어가는 구간들이라든가 주도 섹터가 부재한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 공백을 통해서 테마주들이 막 골고루 순환매를 돌면서 움직이는 시장 흐름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에 보통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많이 붙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HLB가 잘 성장해서 셀트리온처럼 이제 크게 되면 요 이슈는 이제 이 메디포럼 제약이라는 그룹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처럼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생겼다 라고 보면서 한 5년에서 20년 정도는 추적을 해봐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초성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인데 자, 회원분들은 이제 회원방송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자, 요거 맞춰서 굉장히 그룹명도 길고 뭐하고 해가지고 요 기업은 한번 찾아보시면 밸류 부담도 그렇게 없는 구간이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짧게 경영권 분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짚어봤는데 이거는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이 수급 이슈라는 거는 이제 변동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밸류가 기준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이거를 보유 포지션이라든가 매도 포지션들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봐야 되고요. 이제 메디포럼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버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담보된 폭락 구간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폭락이 나오고 또 이제 시장에서 외면받고 하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자, 요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자, HLB에 관련된 요런 이슈 부분들을 좀 이제 공부를 해서 HLB가 진짜 지분 취득을 해서 그 부분 장기적으로 어떻게 협업 구조로 끌고 간다 그러면 자,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 한 뭐 50%고 70%고 이제 고점부에서 폭락이 나왔을 때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